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가 미국 평균의 4배 이상 높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동안의 높은 관세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요. 오늘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9시 55분 기준으로 롯데케미칼 주식은 전일 대비해서 7.38% 올라서면서 6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제2의 한국거래소인 넥스트트레이드의 개장 첫날 거래 대금은 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국거래소의 정규 시장이 끝난 오후 3시 30분 이후에 거래된 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넥스트트레이드가 영업을 처음 시작한 전날 10개 종목의 거래 대금은 202억 원으로 애프터마켓의 거래 대금은 113억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우리 시장 5장 들어서도 그 탄력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다시금 종전에 관한 기대감이 시장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의 다양한 우려감들도 소화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의 호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5장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들 각기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엇갈린 양상들 보여줍니다. 그간 시장 약세에도 잘 버텨줬었던 삼성전자는 오늘 시작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에 관한 생산 공장을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하이닉스는 4%세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소폭 올라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관련한 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는 개별 기업들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들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3%의 상승세로 또 시장의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도 관세 리스크를 받아갔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과 같은 임상에 관한 결과를 내놓았었던 개별 이슈들도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직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세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상승을 하네요. 카카오도 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도 상승을 하죠. 중국 양회를 통해서 내수 부진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요.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간단히 한번 살펴봤다면요. 저희가 또 마감 시장 이후의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촘촘하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시장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저희가 수요일 시장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관세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양시장보다 3% 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하락을 했다고 해서 안 좋게 봤다라기보다는 지난 2월 3일과 좀 시장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2월 3일 대비해서 외국인 현물 쪽이라든지 그리고 선물 쪽이라든지 매도가 더 강했어요. 선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2월 3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5,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9,000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하락을 좀 더 강하게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3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조방전은 하락이 안 나왔었거든요. 조선, 방산, 전력설비, 로봇 이쪽에 하락이 없었는데 2월 18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상당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3일간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시키고 가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 방산 쪽에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고, 오늘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스관 관련돼가 이런 가스관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도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운 쪽 이런 쪽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그 방송 초반에 아시겠지만은 그 트럼프가 칩스법 관련돼 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장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라든지 그 테마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틀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월선까지 회복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월선을 만약에 회복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물 쪽에 현물 쪽 수급을 보게 되면 2월 18일 나왔었던 대량의 선물 매도를 청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봤을 때 근거는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관점에서 좀 그렇게 주식 비중을 이렇게 확 늘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소 어리둥절한 시장이다. 그런 의견과 함께 지금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와 다른 기조들을 계속 최근에 국내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님은 잘 네. 모르시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도 뭐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게 가끔씩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는 투자했던 그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은 바꾸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하락해야 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그대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모든 상황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 아이디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수적으로 우리 시장 네네. 조금 바라보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후장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마감 시장 앞두고 또 시장 전략 대응점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코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오후장 주도 섹터로 보다 자세히 시장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 와서요. 다시금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후장 주도 섹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오늘 로봇 쪽을 또 주도 섹터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로봇에 관한 밸류체인 확대, 또 시장의 투자 판도를 바꿀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이 렐모 로보틱스 인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인수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을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 이렇게 열어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미리 열어주시네요. 이제 제가 열려고요. 네. 뺏겼네요. 욕심을 이제 부려봤습니다. 이거는. 네, 열고 싶으신가요? 아니. 네. 앵커님 하신 게 더 어울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로봇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로봇이 강한 이유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램보 로보틱스였던 기업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하게 되면서 기업 결합에 대한 어떤 승인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이 어쨌든 합쳐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 로봇 산업이 좀 더 진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그 진척이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수혜가 되는 어떤 기업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은 AI만큼이나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죠. AI와 로봇.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조력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입력시켜준 데이터 내에서 이제 행동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휴머노드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처럼 자율주행 로봇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AI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AI가 발전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어디에 접목이 되느냐? 여기 이제 결국 이제 가장 먼저 적용이 된 게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로봇 쪽에도 이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어느 기업이 속도를 좀 낼 것인가?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기업 결합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런 속도가 빨라질 거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을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현대차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 뭐 LS 넥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에 맞춘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앞으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봇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여기서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불법 이민자들이 모든 미국 산업 영역에 다 산업에서 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었던 그 일자리 공백 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좀 포커싱 이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구인난을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비 내 자동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설비 내 자동화는 결국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제종 로봇 그리고 제종 로봇 이런 것들, 산업 로봇 여기에 제한이 됐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쪽의 로봇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과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업무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실내로 앞으로 빠른 시일에 아마 물류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로봇 아마 다 대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그런 거죠. 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로봇들에 대한 어떤 제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앞서 나가느냐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플러스 트럼프 정책과 연결시켜서 아마 앞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이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지속이 되는 한 아마 이런 흐름들은 그 로봇에 대한 테마는 주식시장에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 바이든 정부를 예를 들게 되면은 그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뉴딜 정책이 어찌 보면은
이 테마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갔던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뭐 LNG가 됐던 화석연료가 됐던 로봇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테마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로봇 관련한 섹터군들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님, 우리가 로봇 밸류체인 중에 가장 네. 주목해봐야 할 산업들도 있을까요? 그 부분만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휴머노 로봇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봇에 들어가는 소형 감속기 같은 것들 거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 SP 스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그 엔젤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클로봇이 상당히 좀 강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뭐 감속기라든지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자율 수행에 어떤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 뭐 클로버 같은 회사들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로버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클로버 같은 경우 오늘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업 결합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이제 MOU를 맺었더라고요, 클로봇이.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오늘 클로봇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앞으로는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쪽과 연관시켜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초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소형 감속기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감속기 쪽 사업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로봇 밸류체인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요즘에 로봇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랑도 계속되는 이제 로봇 밸류체인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것도 서두에 전제를 좀 깔아야 되는데 네. 대형주 장세가 와야 돼요. 2차 전지는 가려면은 대형주 장세가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가 강했던 시기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수 대형주가 시장을 어쨌든 움직이는 장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입니다.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중소형 이슈, 테마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 장세가 와야 아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 아마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제 2차 전지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2차 전지가 지수 대형주 장세를 논의를 하고 한번 왜 지금 부침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캐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처가 전기차에만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 문제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에 대한 2차 전지 문제는 저는 전부 다 해결이 된다 봅니다. 결국 사용처가 많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저는 전부 다 해결이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돌파구를 제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저는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하고 있는 전기차 플러스 4680 배터리에 대해서 테슬라 쪽으로 공급하는 이슈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스페이스X 우주선에 들어가는 2차 배터리 그리고 좀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로봇 관련돼 가지고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재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로봇 산업이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전고체 배터리가 됐던 아니면 그 좀 더 강화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됐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장착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2차 전지 캐즘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과 2차 전지는 앞으로 같이 동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2차 전지 관련한 밸류체인까지도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재건 쪽입니다. 와, 이게 사실 어제가 기회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 또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협상에 준비가 된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서한을 보내왔다고 하죠. 네네. 이제 다시 판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주도 섹터 뽑아주신 이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어제 재건의 흔들림은 그게 지나고 나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트럼프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요? 젤렌스키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러시아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물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좀 우세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뉴스에는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선방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러시아가 약간 우세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돈바스크라 그 뭐죠? 저쪽 그 제가 지명이 이름 기억이 안 기억이 나는데 안 나시죠? 지역으로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의 서남쪽 같은 경우는 도네츠크 그 세 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가 다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이 크림반도를 연결하게 되는 그 위에 있는 헤르손이라든지 그리고 오데사는 이쪽도 이미 지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뺏겨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뭐 빈껍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빈껍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서쪽 북부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주요한 지역들은 그렇죠. 이미 뺏긴 공업 거네요. 지역 그리고 네. 밀생산 이런 곡창지대 있잖아요. 그게 야. 서남부 지역에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그쪽을 침략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이미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욱 서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방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것들이 서방에서 무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군사 지원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는 싸움이 이제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좀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1차적인 결렬됐잖아요. 결렬되고 난 다음에 유럽 정상들이 조금 이제 편하게 저렴하게 말씀드리면은 야 그러지 말고 다시 가봐, 다시 가봐.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다시 가봐. 독려를 했군요. 네, 다시 그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회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술수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결렬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부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시적인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누가 더 아쉽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어제 어떤 하락은 그렇게 만약에 재건 테마가 끝이 났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변동성이라 보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강한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해요. 물론 LN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알스카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런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는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광물 있잖아요. 미국 주도의 광물 협정.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실 때 미국 주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보다는 미국 주도의 어떤 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진성 TC 같은 거는 이제 미국 캐터필러 이쪽으로 이제 또 부품을 납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터필러 고객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많은 종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물 협정을 보게 되면은 또 광물 개발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에 대해서 협정을 이미 맺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 개발을 했을 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 같은 종목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발생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신상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신상론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수혜들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5장 주도 섹터 재건 쪽 테마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와서요. 또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마감 향해 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기업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LNG 관련한 또 관련주로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알래스카 가스관의 수조 달러 투자를 예정이다, 예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는 수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래스카 LNG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이제 6월 달 부근에 가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동해 가스 그 개발, 유전 개발 요 이슈를 내 가지고 대환거래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시세가 강하게 났다가 지금 시세가 좀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LNG라는 새로운 알래스카 LNG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발생되게 되면서 대환거래 프로젝트 이슈가 조금 선반영시키고 새로운 테마로 해서 좀 반등 포인트를 좀 잡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2월 7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11%, 13%까지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NG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은 대한고래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개발된 이제 LNG를 우리나라가 저는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무역 적자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제 카타르라든지 오만 쪽으로 이제 LNG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 계약건이 작년 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약이 끝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을 미국의 LNG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발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LNG 가스를 어디서 도입을 하게 될까요?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LNG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 절감 효과라니까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LNG 쪽으로 완전하게 이제 모멘텀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작년 이제 6월 달 이후에 나왔던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이 어찌 보면 상승으로 좀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차트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저희가 네. 금양 쪽도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가 결국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포인트만 짚고 가볼까요? 거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지가 돼 있네요. 아마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것들로 이제 네, 맞아요. 된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딱 그거 안 같나요? 신라젠? 2017년도에 이제 팩사백이었나요? 이상 관련돼 가지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 계속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2017년도에 방송 가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신라젠 얼마까지 갈까요? 이 질문을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금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금량의 2022년도 이후부터 흐름을 2022년도부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신라젠과 똑같아요, 그냥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차전지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테마로 형성돼서 휩쓸려서 그냥 급등 현상이 나왔다가 그냥 이제 세력들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제자리에 간 거 이상 이하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업종의 흐름이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서 흐름이 끝이 나게 되면은 다음에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란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란지 이런 게 없다라면은 그냥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그 섹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승이 나왔을 때 테마성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예를 들면 이제 시장 같은 종목들 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에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끝나게 되면은 그냥 매도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내 계좌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방안이나 말이 되니까 조금 싫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금양 같은 종목 혹시 들어가신 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징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또 마감 지나고 나서는 또 이슈 TMI를 통해서 전략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중국 양회에 쏠린 시장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궁금하시겠죠? 저희와 계속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또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 쪽이 이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쪽으로의 매도 물량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속보로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버텨주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 준 것 같고요. 어제와는 다르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부의 수급들이 좀 포착이 됐었고 오늘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의 수급들도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사님과 또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마감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6%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2,55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은 1.2% 오르게 되면서 746.95포인트에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특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종목별 등락 현황인데 오늘 이렇게 종목 장사도 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수가 716, 하락 종목수가 180, 코스닥도 상승 종목수가 1161, 하락 종목수가 466을 기록하게 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게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이슈를 쫓는 테마라든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상승 좀 전개가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게 되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5일선을 이제 만나는 자리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뚫게 되면서 상승을 계속 밀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지수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2,27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31기약 정도 매수율을 보이는데 이게 순수 매수라기보다는 28일 날 있었던 선물 매도에 어떤 청산성 매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선물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사는 건 아니고요. 매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규 이제 상승으로 가는 상승으로 상승 예상됐던 상승 포지션을 사는 것도 매수지만은 하락 포지션을 매도를 하는 것도 매도를 하는 것도 매수 잡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물의 이 100계약 정도 매수 같은 경우는 순수 상승 포지션이 아니라 2월 18일에 나왔었던 매도했던 청산성 이 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성격을 달리 봐야 된다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선물 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강력한 또 매도 성산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0.9% 하락으로 마감, 하나로스페이스가 0.86%,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5%가량 하락으로 마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들이 쉬어가게 되고 하이스란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엔비디아,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이오 쪽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진이 3.5%, 삼성전자약이 6.2%, 그리고 보로넬가 7%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 조선, 방산 이런 바이오가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바톤을 좀 이어받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종목 장세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이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 쪽도 아마 주도 섹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또 잘 살펴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감 시장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또 앞으로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슈 TMI를 통해서 얻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슈 TMI도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TM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에 쏠린 시장의 시선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 주들이 그래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줬었고 이번 양회 때는 뭐 관세 리스크도 부각이 됐지만 일단 그 초점 자체는 내수를 좀 살리는 데 좀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에 따른 국내 수혜주들도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이사님 오늘 또 이런 네네. 이슈 TMI 주목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따라서 저는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2월 28일 나왔던 이 하락이 단발성으로 끝이 나고 시장 그대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뭐 강세를 보였었던 뭐 LNG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플러스 어제 쪽 바라보게 되면 조선 방산 이쪽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2월 18일처럼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관세 수급금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또 중국 소비주 이쪽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이 조금 이제 괜찮아질 거다 보다는 후자인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다 보니까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될까? 그러면 대안이 될 만한 섹터는 중국 소비주다. 그럼 바라볼 뉴스가 뭐가 되나? 라도 바라보다 보니까 중국 양해라는 뉴스가 좀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어쨌든 이번 양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수를 살릴 건가? 소비를 살릴 건가?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 건가?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 적자율을 GDP 4%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한 해만 재정 적자를 1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320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이제 재정 적자 규모는 1,130조.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되는 규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정 적자율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뭐 민간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소비를 늘려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거기 한 예가 R&D 예상. 최근에 중국이 AI 쪽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산업이 진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쪽에 어떤 이 뭐 될까요? R&D 비용을 늘려 가지고 그를 통해서 로봇 산업을 확장시키고 AI 산업을 확장시키면서 그런 산업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늘리겠다. 그럼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럼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연결된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적자율을 늘리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소비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중국 소비주, 우리 과거에 봤었던 중국 소비주 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화장품이 될 수가 있고 엔터가 될 수 있고 의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상을 한 대로 5일선을 장을 받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비주 같은 경우도 일단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화장품이 됐던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됐던 엔터가 됐던 이쪽을 의료주가 됐던 이쪽에 좀 리스트업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중국 관련주들은 다시금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양회를 잘 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5%의 성장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이제 5%의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중국의 어떤 상황이라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5%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은 어찌 보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침체된 그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그 5%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5% 성장률 목표를 잡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많이 유발시키거나 요건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서방 쪽에서 중국을 상당히 많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관세잖아요. 네.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중국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수출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선을 돌려서 자국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자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납득을 안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인구의 99%가 한 달 급여가 180만 원이 안 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낮은 소득 수준에서 소비가 원하는 만큼 발생이 될까?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수출과 별개로 내수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 급여 문제는 그 급여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각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이제 18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나머지 99%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을 늘리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민간 투자 늘린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경제 성장 목표치는 조금씩 눈에 안 띄게 낮을 거예요. 5%라고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5% 안팎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은 없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 2%거든요. 이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은 이걸 차치하고 수요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오늘이 가장 싸다라면은 오늘 살까요? 내일 살까요? 오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선소비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가 올라갈 부분 여력이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수요 쪽을 봤을 때도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인 선소비 같은 이런 소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현재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완화된 통화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 소비자 물가지수 2%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다라고 하는 첨단 제조 육성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등 계속되는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수 부진이 항상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이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은 뭐 국내 컨텐츠 관련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제 중국의 경제 자체는 국내 수출 데이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바라볼 그런 시점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국 쪽과 연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환경이나 우리나라 대외 환경이랑 비슷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같이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접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내수 쪽을 바라봤을 때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8년 만에 왜 한한령을 해제하려고 할까? 우리가 그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자국 내 어떤 상품이란지 제품이란지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더 우위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엔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소비주를 보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연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우려를 해 가지고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변동성이 발생되게 되면은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중국 소비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중국이 최근에 또 양의 이슈가 있고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소비자밖에 없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는 뭐가 있느냐? 엔터, 화장품, 컨텐츠, 의류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뭐 큰 폭의 매출 늘리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섹터가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J2K 바이오란지 마녀공장이란지 토니몬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FNF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편으로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로 인해서 계속되는 또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자면 네. 이번 양해를 통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 첨단 기술 쪽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현재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AI 등의 연구개발 예산을 또 대폭 증액하기도 했죠. 10%가량. 이 부분 때문에 또 AI 관련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첨단 산업 관련해서 중국 역시도 우리가 견제해 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의견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제가 직접 중국을 가본 건 아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일례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FSD V13 테슬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성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 이제 전기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R&D 예산을 더 쏟아붓게 되고 지금 R&D 쪽으로 2,000조 가량 또 자금을 쏟아붓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 이만큼 올라온 상태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은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당연히 이제는 정말 위협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일례로 반도체 쪽 보게 되면 CXMT라는 회사들이 이제 DDR5도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많이 그냥 거의 뭐 동등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나간 로봇 기술들 저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R&D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첨단 산업은 글쎄요.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그럼 섹터를 봐야 되느냐. 네.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어쩌면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성비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연결고리 짓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AI 쪽에 예를 들게 되면 솔투스 같은 것들, 뭐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것들 그쪽으로 이제 제한시켜서 일단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글쎄요, 중국의 로봇 산업과 그리고 AI 산업과 딥시크가 연관된 AI 산업과 연관돼서 직접 뭐 연결고리 만들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제한적인 어떤 연관성에 의한 상승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마감 이후에 다양한 전략들까지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국 나라들이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 시장의 유동성도 축소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좋은 재료들 찾아서 좋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